미술과 저작권 4차 시 창작과 표절의 문제. 이번 시간에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구분과 출처 표시 의무와 표절에 대해 살펴보며 창작을 위한 도구로서 패러디와 오마주, 창작을 위한 과정으로 레퍼런스와 트레이싱, 그리고 창작과 표절의 경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구분. 미술 작품들 사이에 유사성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흔히 표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보다 표절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고 표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절은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로 예술이나 학술 분야에서 일어난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표절을 정의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창작과 관련하여 타인의 성과물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약간의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베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창작물을 베끼는 형태 외에도 역표절이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없는 유명인 내지 권위 있는 자의 창작물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표절이란 저작자가 이전에 창작한 자신의 저작물을 이후에도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표절은 논문이나 보고서와 같은 학술 연구 자료에서 주로 지적되는데 이미 발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구 자료인 것처럼 다시 발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을 포함한 예술 분야에서는 자기표절의 기준을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물방울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 김창렬 화백의 작품들을 과연 자기표절로 보아야 할까요? 자신만의 창작 기법과 예술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단순히 유사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자칫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를 저하시키고 오히려 문화예술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미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하였거나 개인전 등을 통해 발표한 작품 혹은 이와 유사한 작품을 공모전에 출품하여 논란이 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자기표절과 함께 공모전 출품 자격 위반 여부와 같은 창작자의 윤리의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성 논란에서 흔히 표절과 함께 저작권 침해라는 표현이 혼용되곤 하는데 표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표절이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고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이 존재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경우라면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침해와 함께 출처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이거나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경우라면 표절에는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는 다른 개념이며 창작자가 지켜야 할 일종의 윤리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표절은 법적인 처벌이 따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표절은 도덕적 비난만이 따르게 됩니다. 출처 표시 의무와 표절. 출처 표시는 수요자에 대한 정보와 검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료의 권위나 신뢰성을 높이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창작 여부를 명확하게 합니다. 누구나 출처를 통해 원본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자료로부터 온 내용인지, 누구에 의해 창작된 내용인지 등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능들 외에도 출처 표시는 표절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창작을 위한 도구로서 패러디와 오마주. 누군가 미술작품 하나를 창작해내는 과정에서 온전히 자신만의 아이디어나 기법, 화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작품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거나 다른 작품을 이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패러디, 오마주가 있으며 창작 목적과 이용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원작을 이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패러디는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 자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풍자적, 해학적 방식으로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작의 존재를 떠올릴 수는 있지만 패러디 그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패러디를 위해서는 원작의 복제나 변형 등이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원칙적으로는 원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패러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패러디에는 원작을 이용한 풍자나 비평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원작과 다른 기능을 하지 않고 단순한 흥미 유발이나 원작의 희화화에 그치는 정도라면 패러디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상하는 사람이 패러디 작품을 원작 그 자체로 오인한다거나 패러디를 통해 원작의 의도가 왜곡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패러디로서 패러디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패러디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패러디 작품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원작자의 현재 또는 잠재적 이익을 해치는 경우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패러디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이유는 성공적인 패러디의 경우 원작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패러디는 원작 자체를 비평, 풍자하는 직접 패러디와 원작의 유명세를 이용해 웃음을 유발하거나 사회 현실을 비평, 풍자하는 매개 패러디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수 서태지의 컴백홈 가사를 개사하여 만든 곡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던 판례에서 매개 패러디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오마주는 원작이나 원작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 원작의 일부를 그대로 표현하거나 유사한 분위기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데서 패러디와 표절과는 다르고 원작으로부터의 영감 혹은 원작의 재해석과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오마주 역시 창작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오마주인지 아니면 표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원작의 일부를 이용하는 특성이 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풍자라는 표현 방식을 갖는 패러디에 비해 오마주는 정해진 표현 방식이 없다는 점에서는 구분되지만 단순히 작품을 놓고 보면 패러디와 오마주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뱅크시의 작품들은 패러디와 오마주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표절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패러디 혹은 오마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달리 표절은 일종의 윤리규범으로 도덕적 측면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작자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이용 범위 내에서 패러디 혹은 오마주라는 정확한 목적을 작품에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표절에는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예술적 표현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창작자는 스스로가 지켜야 할 창작 윤리에 대해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패러디와 함께 오마주 역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와 공정이용 제35조의 5조항을 근거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으로 해석된다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작자가 이러한 허용 범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러디와 오마주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작을 위한 과정으로서 레퍼런스와 트레이싱. 앞서 설명한 패러디나 오마주와는 원작을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지만 창작 과정에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레퍼런스와 트레이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러디나 오마주를 재창작으로 본다면 레퍼런스나 트레이싱은 영감 혹은 아이디어를 얻거나 창작에 앞선 수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새로운 것을 창작할 때 타인의 저작물을 참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는 수준이라면 그 자체로는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참고로 한 원작과의 표현이 유사해진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일단 레퍼런스를 활용했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인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중 의거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작품을 창작하기 전 이미 직간접적으로 원작을 보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접한 뒤 레퍼런스로 활용하여 내 작품을 창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거성이 인정되더라도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원작과 유사하지 않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거성이 직접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원작에 접근할 수 있었고 두 저작물이 유사할 경우에는 의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레퍼런스 그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작품을 참고하는 것이 학습과 수련, 창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접한 저작물이 무의식 속 창작 과정에 영향을 미쳐 내 작품이 유사하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작의 복제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뒤 레퍼런스를 주장한다거나 원작과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레퍼런스 활용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창작 윤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트레이싱은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원본을 밑에 두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미술 분야에서는 기존의 작품을 따라 그리는 습작을 통해 화법을 연습, 수정, 보완하는 수련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싱은 원작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작권법상의 복제 행위에 해당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화법 연습을 위한 개인적 트레이싱이나 수업 내 혹은 과제 제출을 위해 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트레이싱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웹툰 분야에서도 종종 문제가 되는 것처럼 원작을 트레이싱한 뒤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뒤 새로운 창작물로 주장하는 등의 행위는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현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의 초상, 얼굴이나 모습을 트레이싱한다면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작의 표절과 경계. 그림을 그리기 위한 색이나 조형을 위한 소재는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작품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작품들과 유사한 색상과 소재를 사용하였음에도 전혀 다른 작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의도에서 시작한 작품임에도 색상과 소재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비슷해 보이는 작품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창작적 표현의 도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창작물이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오늘날까지 수많은 창작물이 쌓여온 만큼 이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타인의 저작물로부터 받은 영감과 아이디어가 표현되어 또 다른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절의 경계에 가까이 서게 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영감이나 아이디어는 누구도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단순히 유사성만을 가지고 윤리적 비난이나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 역시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 아니라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정도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미술작품에 대해 갖는 느낌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윤리적 판단 역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표절이라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비윤리적 창작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술이라는 이름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작자는 스스로 자신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